이렇게 여러가지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분석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우선 저번 관점은 비트코인의 바이비트 해킹 이슈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리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텔레그램에 전달을 드렸죠.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진과 함께 같이 올렸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박스권의 상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더리움은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수의 경우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반등이 멈추고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실제로 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을 좀 많이 준 상태거든요. 조정을 좀 많이 준 상태인데 제가 위험한 위치에서는 위험하다, 여기는 폭락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위험한 위치, 그러니까 저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하락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죠. 뭐 하락 관점을 내면 위아래로 둘 다 욕을 먹는 상황이 오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 롱 포지션을 좀 들고 가보려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테더 도미넌스의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뚫렸어요. 저는 이 구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저항을 맞고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 구간이 뚫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숏포지션으로 스위칭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큰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큰 이슈였던 바이비트 해킹도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거나 이탈시키는 그런 큰 무빙을 발생시키지 못했고요. 여기서 멈췄죠. 그리고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는 지지가 발생을 해서 지켜준 모습이고요. 그런데 결국 이 박스권은 방향성이 나오면서 뚫리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을 하방으로 한 번은 뚫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발생된 두 개의 저점,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발생을 하겠죠. 지지를 받던 추세선을 이탈을 한 자리니까 지금은 저항이 발생되는 위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테더 도미넌스를 봐야 됩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현재 더블 바텀 패턴의 저항 구간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테스트 자리에서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랑 똑같죠. 중요한 건 더블 바텀 패턴이 찍혔고 이 더블 바텀 패턴이 컨펌이 되려면 저항 구간을 뚫었을 때 컨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뚫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블 바텀 패턴의 리테스트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이것만 봤을 때도 테더 도미넌스는 리테스트 구간에서 박스권을 다시 한번 위로 뚫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단기적으로 볼게요. 1시간 몽입니다. 지금 바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거였다면 저항 구간에서는 저항을 맞고 테더 도미넌스는 하락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개의 고점이 찍힌 상황에서 발생되는 저항 구간, 그럼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가 깔끔하게 하락을 했다면 어떤 패턴이 발생을 해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하죠. 하락 암시형 패턴. 그러면 비트코인이 깔끔하게 지금 구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박스권 행보를 아래로 뚫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저항 구간에서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돌파를 해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저항 구간이 아니라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성립이 되지 않고 여기서는 지지가 받고 다시 한번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스위칭을 한 겁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 주었다면 여기서는 박스권을 아래로 뚫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추세선을 뚫어버렸다는 것은 이 디센딩은 성립이 되지 않고 해당 구간에서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으로 돌아왔을 때 현재 테더 도미넌스의 박스권 상단이 여기에요. 여기. 이 94K에서 95K 구간, 이 구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인데, 그럼 테더 도미넌스의 박스권이 상방으로 뚫리면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다음 상승, 즉 불장이 한 번 남았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바닥 잡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바닥은 이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채널의 하단.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봉은 두 개의 고점을 이은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여기가 상승 채널의 하단이에요. 여길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저번 주 캔들은 하락 추세선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음봉 캔들이 찍혀도 하락 추세선은 이미 돌파를 했고, 그리고 리테스트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번 주봉 캔들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음봉 캔들이 찍혀도 그건 추세 전환 이전의 리테스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켜볼게요. 볼린저 밴드의 미들라인, 이 22평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채널의 하단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 채널을 하락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분석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구간이 90K 부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 캔들만 봐도 2월 한 달 내내 이렇게 위아래로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지금 스윙 매매를 한다든지 뭐 현물을 들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정신을 쉽게 차릴 수가 없는 장인 거는 맞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횡보장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박스권 횡보가 곧 종료가 될 거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곧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권은 하락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 하락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락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그때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하락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도 명확한 지지 구간을 짚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는 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들 반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도 사실 알고 있어요.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끝이라는 걸. 그런데 정작 저렴한 가격이 오면 무서워서 못 산다는 거죠. 이런 기준점이 없으니까.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하락이 나올 거고 무조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미리 알고 있다면 저는 신이겠죠. 물론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제 관점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관점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 영상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뭐 결국에는 본인의 관점대로 매매를 하는 게 정답이에요. 뭐 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정말 혼란스럽기만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 용도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여기서 명확한 지지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만약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손절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투자라는 건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손실을 감수하고 리턴을 크게 가져오려는 게 투자인 거니까. 그런데 그 손실을 감수했을 때보다 돌아오는 리턴이 훨씬 더 큰 자리예요. 한눈에 봐도. 그쵸? 이렇게 리스크보다 리턴이 훨씬 큰 자리를 찾는 게 결국 분석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 그 자리가 여기 이 90K 구간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지지 구간과 손익비 면으로 괜찮은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단순히 무섭다고 해서 그냥 보내버리기에는 너무 아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언제든 한 번의 불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상승 채널의 하단은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채널의 하단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22평 자리. 그런데 만약 이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리턴은 적어지지만 저는 이 100K 매물대를 돌파를 했을 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추가 상승을 암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뚫는다면 저는 높은 확률로 채널의 상단을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한 번은 내리고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좀 더 안전하게 이 100K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채널의 상단까지 노려보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응의 영역이지만 저는 이 하단부를 터치를 하고 올리는 시나리오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어서 해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트레이딩 전략을 구상해 놓은 상태고요. 실시간 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도 한번 입장하셔서 참고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